자, 이걸 갖다가 그러면 수식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루퍼 방정식을 보겠어요. 주어진 루퍼 방정식은 VPS 플러스 VI는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 VD와 R 곱하기 ID입니다. 그래서 VD 플러스 R 곱하기 IS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D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충분히 포워드 바이어스 걸려서 마이너스 1까지는 무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AC 신호, 여기는 DC 플러스 AC,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DC 플러스 AC가 되죠. 그쵸? 그걸 갖다가 다시 성분을 나눠서 쓰겠다는 거예요. VD는 DC 성분과 AC 성분 플러스 R 곱하기 IS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D 플러스 스몰 VD가 돼요. 그쵸? 그 다음에 VD에다가 스몰 VD 플러스 R 곱하기 IS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D 곱하기 익스포넨셜 VT분의 스몰 VD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지수의 더하기는 곱하기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걸 쓰냐 하면은 근사값을 씁니다. 어떤 근사값을 쓰느냐 하면은 E의 X는 테일러 급수 전개하면은 1 플러스 X 플러스 2 팩토리언 분의 1의 X 자성 이런 식으로 쭉 갈 건데 이걸 갖다가 근사적으로 1 플러스 X로 잡겠습니다. X가 1보다 훨씬 더 적다면 E의 X는 1 플러스 X가 된다. 이런 근사적인 값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VD가 다이오드에 걸리는 AC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픽으로 말했을 때는 바로 요 간격이라는 거죠. 요 간격은 매우 좁거든요. 그래서 매우 작은 신호에 대해서는 VT분의 VD가 1보다 훨씬 더 적다면 익스포넨셜 VT분의 VD라는 값을 뭐로 둘 수 있냐면은 1 플러스 VT분의 VD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기다가 넣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VPS 플러스 VI는 라지 VD 플러스 스몰 VD 플러스 R 곱하기 IS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D 갈로 1 플러스 VT분의 스몰 V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건 DC 성분을 쓰고 얘도 DC 성분을 1 곱한 거예요. R 곱하기 IS의 익스포넨셜 VT분의 라지 VD 플러스 스몰 VD 플러스 R 곱하기 IS의 익스포넨셜 VT분의 라지 VD 곱하기 VT분의 스몰 VD. 그래서 이게 AC 성분, 이게 DC 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C 성분만을 갖고 오면 DC 성분은 DC 성분끼리 같아야 되고 AC 성분은 AC 성분끼리 같아야 되거든요. 얘는. 그래서 VPS는 다이오드에 걸리는 DC 전압에다가 R 곱하기 IS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D. 여긴 뭡니까? 다이오드에 흐르는 DC 전류죠. 왜? ID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DC 들어가면 이 전체도 DC 전류 아니에요. 그쵸?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ID가 IS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D 이렇게 뒀으니까 얘가 DC 성분 들어가면 얘도 DC 성분이 될 거고, 그쵸? 그래서 여기 DC 성분 들어가면 VD니까 이 전체가 흐르는 전류의 IC, 전류의 DC 성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AC 성분을 보면은 인가되는 전압 VI는
다이오드에 걸리는 AC 신호에다가 그 다음에 뒤에 거 써야 되죠. R 곱하기 얘가 뭐라 그랬어요? ID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VT분의 ID. VT. 요걸 뭐라고 해서 할게? GD라고 정의를 했잖아. 그래서 다이오드에 걸리는 R이 빠졌네. R 플러스 R 곱하기 GD VD. 이 회로가 그런 회로죠. 그렇죠? 이 회로를 루프 방식으로 풀면 얘가 돼요. 그래서 DD분의 1이라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VD,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를 ID라고 둔다면 얘가 뭐가 돼요? VD는 GD분의 1의 ID. 이것이 다이오드에 걸리는 AC 신호와 다이오드에 흐르는 AC 전류원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이 직선적인 관계이니까 저항 하나로 AC 등가 모델을 그릴 수가 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AC 등가 모델을 그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A, 여기로 흐르는 전류를 VD, ID라고 둔다면 VD는 GD분의 1 ID 또는 RD, ID라고 두겠어요. 여기서 RD는 GD의 역수라고 보고요. 그래서 등가회로는 RD라는 저항으로 이렇게 기를 하면 된다. 왜? 특성식 자체가 VD는 RD 곱하기 ID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D, 여기 흐르는 전류가 ID. 그리고 이 RD는 뭐에 의해서 구해진다고요? 바로 GD에 의해서 구해진다. GD는 DC 해석에서 나오는 다이오드에 흐르는 DC 성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DC 전류가 이렇게 작으면 여기에 있으면 동작점이 여기에 DC에 대한 동작점이 여기에 있으면은 AC 등가회로의 기울기는 이렇게 완만합니다. 그런데 동작점이 여기 있으면 뭐 돼요? 여기 있으면은 이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굉장히 급격하다고. 그래서 DC 해석할 때 동작점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AC 등가회로의 저항값이 달라져요. 이 저항 성분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다이오드에 저와 같이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포워드 바이어스니까 마이너리티 캐리어 분포를 한번 볼까요? 요 중간에 있는 것이 오메가 t가 0일 때, 요 위에 있는 것이 오메가 t가 2분의 파일 때, 요 아래에 있는 것이 오메가 t가 2분의 3파인 케이스입니다. 왜? 인가되는 전압,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 VD가 AC 성분이 없을 때 중간 값이고, AC 신호가 인가됐는데 포지티브 맥시멈 갈 때가 가장 큰 전압이 가했을 거고, 마이너스 VM이 가했을 때가 제일 적은 전압을 여기 가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이오드에 인가되는 전압 VD가 크면 익서스 캐리어가 많고 VD가 작으면 익서스 캐리어가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 VI가 위아래로 이렇게 스윙함으로 인해서 다이오드 양단이 걸리는 전압 VD도 컸다가 작아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익서스 캐리어도 많이 모였다 적게 모였다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캐패시턴스 성분이 디퓨전 캐패시턴스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도 역시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아까 저항 RD라는 전류 성분에다가
디퓨전 캐피시턴스가 이렇게 따라 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디퓨전 영역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쵸?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전압이 많이 걸리면 디퓨전 리전의 폭이 좁아지고 전압이 적게 걸리면 디퓨전 리전이 늘어나는 거니까 디퓨전 리전 폭도 왔다 갔다 하니까 요 안에 모여있는 차지도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션 캐패시턴스도 존재를 하게 된다. 그런데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는 얘가 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얘는 무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오드의 H 등가 회로는 저항 성분에다가 디퓨전 캐패시턴스 플러스 정션 캐패시턴스까지 이렇게 만들면 이것이 완벽한 다이오드의 H 등가 모델이 됩니다. 등가 회로 또는 등가 모델.